게임 시장을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패키지가 왜 토사구팽을 당하게 되는가? 왜 패키지는 빈 찬압을 받아들고 허탈한 표정을 짓게 되는가? 이번엔 패키지가 토사구팽 당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패키지는 게임 시장을 견인한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이 편리함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위에 서면서 둘의 관계가 뒤집히기 시작하지요. 2003년에 스팀, 2005년에 엑스박스 스토어, 2006년에 PSN이 탄생하면서 이후 물리 패키지 비용을 아끼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10년에 유비소프트가 발매한 숀 화이트 스케이트보딩은 환경 보호를 빌미로 매뉴얼을 뺀 최초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위 버전에만 매뉴얼이 들어갔죠. 2011년엔 닌텐도의 3DS, 2012년엔 닌텐도의 위유 게임이 환경 보호라고 쓰고 원가 절감이라고 있는 방식으로 패키지의 비용을 절감했죠.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이때부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10월 닌텐도는 닌텐도 다이렉트라는 이름의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이유는 유저들의 구매 패턴이 변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유저가 게임 매장에 가서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에서 정보를 직접 접하고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했던 겁니다. 즉 점점 시장이 옮겨가는 상황에 맞춰 게임 내 전자 메뉴를 넣어서 비용을 아낀 것이죠. 소니의 경우에는 약간 늦어서 종이 한 장 들어간 게임과 매뉴얼이 들어간 게임이 섞여 나왔으며 PS4는 마찬가지로 모든 게임이 전자 매뉴얼로 발매됩니다. 또한 게임 미디어의 발전도 한몫했는데요. 예전엔 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게임의 조작법이나 마법의 설명을 자세히 적어놨지만 이후 게임의 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조작법을 게임 안에 넣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니 더 이상 매뉴얼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게임의 용량이 늘어나면서 매뉴얼은 게임 안에 들어갔고 온라인 비중이 늘면서 오프라인 패키지의 힘은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게임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죠. 이유는 돈이 되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익 구조입니다. 과거의 패키지는 생산해서 매장에 판매하면 그 순간 매장은 업체에게 돈을 지급하지요. 즉 출하 시점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은 사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패키지를 없애는 이유는 더 큰 수익 때문이죠. 디지털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유통을 통째로 제거한 직접 판매 구조거든요. 본인들에게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 중고를 없앨 수도 있고 패키지 비용을 아끼고 유통세 마진도 다 얻을 수 있죠. 재고 리스크도 디지털은 0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조사들에겐 이익입니다. 둘째, 홍보와 유통의 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포켓페어의 패럴드는 2024년 1월에 얼리 액세스를 시작한 이후 13일 만에 스팀 판매 1200만 장을 기록했고 리서럴 컴퍼니는 1인 개발자 지커스가 개발해서 유통까지 다 혼자했지만 2023년에 스팀의 올해의 게임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일본의 매차 카멜레온은 단 둘이서 2개월 만에 만들었는데 출시 한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장 팔리는 쾌거를 보였죠. 즉 패키지가 없어도 SNS를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유저는 더 이상 패키지만을 보고 게임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대형마트는 이젠 더 이상 패키지를 반기지 않습니다. 예전엔 체험대에서 지적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겸사겸사 마트에 왔지만 이젠 온라인에서 정보를 다 얻고 직접 구매하니까요. 셋째, 플랫포머와 인디 개발자. 최근에 인디 게임 개발이 활발하지요? 그런데 왜 지금 활발하냐? 과거 오프라인 패키지 시절엔 이러한 인디 게임들이 퍼블리셔나 유통망을 뚫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매장의 전시 공간은 한정적이었고 인디 게임에 이를 뚫을 만한 영업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인디 개발자가 플랫폼에 직접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즉 유통의 제약이 사라진 겁니다. 또한 플랫폼 홀더 입장에서는 퍼블리셔의 권력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었죠. 왜냐하면 퍼블리셔가 없어도 직접 입점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게임기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전엔 인터넷 인프라가 미약한 지역을 위해서 물리 패키지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예전에야 게임기 가격이 299달러대였던 반면 지금은 499달러에서 699달러까지 가는 상황이죠. 인터넷 인프라가 없는 국가는 소비력도 미약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국가를 위해서 굳이 물리 패키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 적어도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패키지를 사랑하는 제게는 참 안타깝지만 지금 시장에서 더 중요한 홍보 수단은 스토어 페이지의 리뷰 숫자, 평점, 그리고 스트리머의 플레이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패키지 유통과 제조에 돈을 쓰느니 디지털 유통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GTA6는 하루 20만 명이 쓰는 모딩 프레임워크 5M을 아예 흡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EA도 심즈 5를 위해서 수익화 및 마켓플레이스 책임자를 따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모두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투자죠. 오히려 지금까지 물리매체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닌텐도뿐입니다. 다른 퍼블리셔들이 디지털 비중이 90%대라고 한다면 닌텐도는 여전히 물리매체 비중이 40%에서 50% 수준이죠. 이유인즉 닌텐도는 완구 및 캐릭터 사업에 가까운 구조라 물리 패키지의 상업성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또한 아이들이 용돈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험이 닌텐도의 마케팅에선 큰 축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매장엔 반드시 패키지가 필요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패키지에 힘을 빼는 조치는 2011년도에 매뉴얼을 없앨 때부터 꾸준히 이뤄진 듯 보입니다. 소니의 경우에는 2014년엔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에 매뉴얼을 빼버렸고 2016년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에서는 4K 재생 드라이브를 뺐으며 2020년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는 디지털 버전을 내더니 2024년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는 디스크 드라이브가 탈착형 옵션으로 나왔죠. 사람들은 소니가 2026년부터 갑자기 발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10년 전부터 쭉 말했던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우리의 판매 전략에서 디스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이런 소니의 전략은 초창기 스트라티직 시뮬레이션즈가 만든 개념인 박스가 기업의 신뢰를 대표한다는 것과 정확히 대칭적입니다. 더 이상 패키지는 기업의 신뢰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패키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유저지만 안타깝게도 패키지의 위상은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과거 개발사들은 패키지 디자인의 반응을 보고 차기적인 개발과 유통 정책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트로피나 도전 과제로 유저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측정하고 유저의 이탈률을 측정해서 게임의 방향성을 바꾸며 SNS상의 여론을 바탕으로 게임을 설계하죠. 즉 초창기 멋진 패키지가 했던 유저의 신뢰를 얻고 게임 개발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지금은 데이터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패키지가 완전히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제 가정이지만 패키지를 없애고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인터넷 인프라가 약한 국가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홀더는 그 수익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겠죠. 디지털 게임의 가격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온라인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말이죠. 즉 유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디지털이 아니라 플랫폼 홀더의 독재가 게임 라이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반세기에 가깝게 게이머에게 자리 잡은 패키지인 만큼 쉽게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26년 7월 1일 소니가 패키지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하자 캐나다의 소매업체 PMP 게임즈는 Don't Kill the Disc 청원을 시작했는데 발표 후 일주일도 안 되어 16만 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패키지 유통을 주도하는 업체가 한 것이긴 하지만 이에 응답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은 패키지의 상업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패키지는 죽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바뀔 거라 생각해요. 콜렉터를 위한 한정판, 홍보물을 벗어난 수집품의 기능, 다시 말해 과거의 패키지를 선호했던 사람들을 위한 게이머의 감성을 위한 상품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